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레스 솔로웨이라고 하는 전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 10월 25일자 키코뉴스 인터뷰입니다. 미셸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인터뷰를 했었죠. 오랜만에 약 2달 만에 다시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위로,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소식에 따라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펌핑은 당연히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이겠죠. 자, 가레스가 물론입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렇게 가짜 뉴스가 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27,000달러 정도 했던 게 한 3만 달러까지 올랐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숏 커버링까지 더해졌다. 숏 커버링은요, 누군가 이제 그 하락에 배팅을 하는 공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현물을 다시 사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현물을 또 이제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더해져서 가격에 조금 추가 상승도 있었던 것 같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점점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죠. 그냥 사실상 기정사실화됨에 따라서 이 호재가 가격에 실제로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가격에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ETF 승인이 된다고 해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벤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소문에 샀는데 더 오를 수도 있을까요? 이제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트레이더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세 바뀌기 때문에 전망도 바뀌고 예측도 바뀌니까 이것을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보시죠. 아마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떨어진다 그 이벤트가 될 확률이 높을 거다. 자, 참고로 지난 분기에 엔비디아 올해 정말 핫한 주식, 특히 이제 인공지능 열풍에 이어서 엄청 많이 올랐던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죠. 가격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약 400달러였던 주식 가격이 5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400달러 부근으로 떨어졌던 이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자, 지난 3분기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호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약 40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 오르고 계속 올랐죠. 실제로 실적이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발표한 즉시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아까 보시면 이 400달러 부근까지 다시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다. 이게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그게 뉴스가 되고 현실이 돼버리면 그 호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마도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도 이 같은 시장 심리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사회자가 ETF 승인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뒤에 차트를 보여주면서 19년의 상승장과 21년 상승장 바닥을 연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19년 지금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를 쭉 한번 이어봤더니 어느 지점에 와서 딱 닿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47,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6,300만 원 정도에 가서 닿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47,000달러 지금 이게 최대치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가격이 ETF 승인되면 최고 가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6,3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네요. 자, 그 이후에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얼마라고 하셨죠? 37,000이요? 아니요. 47,000달러요. 자, 사회자가 약간 실망한 눈치입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현물 ETF, 비트코인
이것까지 승인이 됐는데 겨우 47,000달러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반감기가 제 이런 예측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라고 가레스가 답을 하죠. 자, 물론 비트코인 반감기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펀더멘털 뉴스이자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 승인 뉴스에 단기 가격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 급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자가 그렇군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뭐 JP모건은 1월이라고 하고 내년 1월 초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올해 연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뭐 저도 뭐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봅니다. 올 연말이든지 아니면 내년 초 여러 개의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될 걸로 예상한다. 자, SEC가 크립토 기업들에게 지금 연이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회자가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이거 승인되면 대형 기관들의 매수 수요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자, 가레스가 이건 이제 약간 단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 주 요인은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자, 가격이 실제 비트코인 약 47,000,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 지난 21년 불장에서 비싸게 샀던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매우 기쁘게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을 알고 지난 두세 달 전부터 비트코인 대량 축적해 왔던 기관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기관들이 지금 이 뉴스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겠죠.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 매수 대기 수요가 적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대형 기관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금펀드, 국부펀드,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우리처럼 그냥 업비트에 이제 그 K뱅크에 돈 넣어서 바로 그냥 뭐 손가락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군가 연구를 매우 열심히 해야겠죠. 규제가 어떤지, 동향이 어떤지, 누가 뭘 얼마나 사고 있는지, 누군가 연구서, 보고서를 씁니다. 팀장님께 보고를 하고요. 이사진들께 하나씩 보고가 되겠죠. 이것을 어떤 의결안으로 만들어서 어떤 곳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게 또 바로 승인이 아니고요. 뭐 수정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심지어 반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최종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최종안을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얼마만큼 사겠다라고 결정이 됐지만 그 시점이 최소 몇 달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과정, 이 모든 스텝 하나하나가요, 뭐 우리처럼 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각국의 규제 환경이 지금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연금펀드, 뭐 국부펀드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들이잖아요. 그럴수록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관급 큰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다시 묻죠. 당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지난 2달 전에 키코뉴스 여기 출연했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까지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이후로 전반적인 시장의 큰 하락, 폭락을 꼽으셨다. 지금도 이 의견이 유효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좀 불리시하죠. 상승하지만 여전히 큰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몇 달 후에 비트코인 ETF 이거 승인은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 어떤 뭐 가격 상승 요소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외에 특히 생각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뭐가 떠오르는 게 없고 그러면 그 승인된 ETF 승인 다음에 하락 요소는 뭐가 있을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미국의 주식 가격 여기서 약 35% 정도 폭락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저는 대부분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미국의 주식도 갖고 있겠죠. 보유 중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30% 이상 폭락한다? 제 자산은 사실 순식간에 급격히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치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경제 주체부터 파산을 시작하겠죠. 현금을 확보해야 내가 그 소위 말한 청산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있는 대로 다 갖다 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때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 가격, 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자, 이런 최악의 자산 폭락이 들이닥친다면 비트코인 15,0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 혹은 그 이하로의 폭락도 가능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 되게 좋은데 너무 부정적이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실 차트로 먹고 사는 지난 20 몇 년을 생존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 뭐 얼마든지 그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러 들을 거는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맞다는 보장이 절대 없고 실제 틀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자가 어쨌든 좀 실망을 해서 그래도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뒤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이전의 최고점이었, 단기 최고점이었던 약 31,500달러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요 최근에 약간 가격 상승 그 라인이 31,500달러.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25,000달러. 그 밑은 2만 달러. 그 밑으로 떨어지면 지난번에 찍었던, 겨울에 찍었던 최저점 15,700달러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31,500달러가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200만 원 그 위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혹시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죠. 지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폭락한다면 비트코인이 진짜 떨어지면 최대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 가레스가 이제 안심을 시키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비트코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여전히 초창기인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있죠. 앞으로도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여러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수요 이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큰 시장 폭락, 특히 미국 주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주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 뭐 부동산, 중국, 일본, 유럽, 개발도상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폭락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 이제 나온다면 사람들은 패닉셀을 할 거고 그때야 비로소 또 한 번의 찐 바닥이 나올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자, 비트코인 찐 바닥은 약 10,000달러까지. 이건 이제 정말 궁극의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어제 소개드렸나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10,000달러까지 가면 미친 듯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레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000달러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저는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회자가 당신은 차트 분석가이자 스윙 트레이더다. 스윙 트레이더라고 하는 건요. 큰 기회,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만 들어가서 먹고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건 또 데이 트레이더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신이 비트코인 실제 매매한 좀 실적, 내역은 요즘 좀 있었냐? 지난 7월이죠. 7월 중순쯤에 리플이 SEC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때 가격이 비트코인 살짝 올랐는데 이내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 뉴스의 팔라 이벤트였다고 하는데요. 자, 리플 SEC가 그 이제 지금 소송을 했는데 리플이 부분 승소했죠. 이때가 이 노란색 가격을 살짝 찍고 지금 계속 트렌드 라인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트렌드 라인을 깨고 이제 가격이 올라온 겁니다. 그때 이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 거죠. 상승에 배팅을 했고 31,700달러에서 1차 매도 50%를 팔았고요. 2차 매도는 34,000달러에서 전량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5,000달러, 이거 지금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31,700달러, 500달러 오면 다시 또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시청자들은 이거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그냥 사서 묻어주고 싶은 일반 투자자를 위해 한마디 해달라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묻어놓으실 분은 제가 한 얘기 지금 모두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약 3년 후에는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자,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죠. 비트코인 단기 매수는 단기입니다. 뭐 우리 돈 4,200만 원부터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잃을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라. 뭐 이제 너무나 식상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데요. 자, 3년 후 비트코인 가격 전망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보수적인 것 같다. 맞다. 지금 뭐 비트코인 맥시들은 소위 뭐 100만 달러 얘기하죠. 우리 돈 뭐 13억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금의 시총을 따라잡을 거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 가격에 갈 거다. 하지만 내가 볼 때 3년 후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2017년 최고가, 21년 최고가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제 가서 맞닿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사회자가 시장이 망가지면 당신 말대로 폭락이 만약에 온다면 결국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다시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레스가 물론 유동성이 많고 그게 오래 갈수록 비트코인, 뭐 금, 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입니다.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시장이 무너져 버린다면, 아마겟돈이 온다면 연준은 그때 가서야 금리를 긴급 인하하겠죠. 왜요?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명분 때문에 금리를 뭐 더 높게 더 오래 지금 지속을 시키고 있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을 살려야만 하는 강력한 명분이 주어집니다. 그 시장이 망가지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하겠죠. 하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망가진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 3월달 코로나 당시 시장 폭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 패닉이 또 온다면 이건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런 게 또 온다면 극도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 거죠. 환희보다 더 강력한 게 공포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환희도 물론 강력하지만 공포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큰 시장의 폭락이 온다면 그 어떤 호재 뉴스도 시장을 돌려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요, 2020년 3월 12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때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사실 많습니다. 자, 이때는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50% 빠졌습니다. 자, 이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죠. 저도 이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50%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이제 그 공포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다 그냥 시장에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현금만 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빚이 쌓이고 쌓였던 게, 그리고 이제 공포감에
이제 모든 그냥 자산을 이제 패닉셀 이게 이제 나왔을 때를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이런 날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종합을 하면요. 가레스 솔로웨이는 이제 본인 기준입니다. $10,000까지 하락하면 나는 엄청나게 사겠다. 근데 $10,000가 안 오면 안 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000가 이제 만약에 간다면 일부를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7,000 상승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본인은 팔지 않는다고 지금 밝혔죠. 이게요,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만연해 있는 탐욕과 공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나만의 절대 기준이 있으십니까? 자, 돌 같은 확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떨어지든 말든 그냥 냅두겠다. 이것도 확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냅두시든지 아니면 뭐 기회를 찾아서 스윙 트레이드를 하시든지 이것은 누구의 결정일까요? 온전히 스스로가 내리는 매우 고독하고 힘든 결정입니다. 자, 쉽지 않은 길이죠. 저희 크립토 TV는요, 사실 지식을 공유 드리는 차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자, 이것을 좀 내 것으로 만드셔서 확신을 가져가시고 결정을 내리는데 뭐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되 본인만의 결정으로 큰 부를 한번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